되게 이제 이 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이 부분이 되게 시간상으로 헷갈리고 많이 꼬입니다. 역사. 그리고 교과서들을 6가지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고등학교 거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막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의 서술상 어쩔 수 없습니다. 출판의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빚어져서. 그런데 우리 이제 출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갑신정변 이후에 어떻게 동학 농민운동으로 연결된 걸 봤죠? 네. 기억나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한 상황을.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 놈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구한테 밀렸다고? 청나라한테 밀렸다. 한편으로 러시아가 남부 내려오고 그 러시아를 막겠다고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다.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청해에게 군사적 정책으로 밀리게 된 일본은 무슨 침략으로? 경제 침략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뜯어먹히던 수탈당하고 일본한테 뜯어먹히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운동이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학 농민운동부터 끌고 갑니다. 몇 년이라고요? 동학 농민운동? 1894년. 갑신정변 몇 년이라고요? 84년. 몇 년 터울이죠? 10년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봤댔자 이모곤란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 들어왔어요. 이모곤란 몇 년? 82년. 갑신정변 몇 년? 84년. 그리고 10년 뒤에 뭐? 동학 농민운동. 알겠어요? 이걸 잘 잡아놔야 안 잊어먹어요. 됐죠? 그 1894년부터 95년 이 기간 동안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됐죠? 됐죠? 갑오 농민 운동이라고 해요. 그 해가 무슨 년이니까? 갑오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왔죠? 연대는 언제라고요? 1894년 누가 일으킨 거라고? 농민이. 어떤 사상과 결합돼서? 동학과 결합된 농민이. 뭘 일으켰어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어요. 뭔가 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죠. 운동권 학생, 뭐한 학생이 세상을 바꾸자는 학생 아닙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자, 이따가 자세히 들어가겠어요. 오늘은 요것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했어요.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분에 빠져버리면 전체를 놓쳐요. 전체를 하다 보면 또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놓고 그리고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전체 한번 그 사이트 맵처럼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고 들어오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동학 농민운동과 함께 갑오 개혁이 동시에 전개됩니다. 갑오 개혁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겠죠. 같은 해에 갑오년에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근대화 개혁도 일어나요. 잠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옥균, 박영효가 일으켰던 개혁이 뭐라고 그랬죠? 갑신정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일어난다고? 10년 뒤에. 그 사이에는 근대화가 추진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근대화 운동이 단절되었다라는 말이 씁니다. 그 10년 동안 단절되다가 다시 근대화 운동 추진한 게 급진개합파일까요? 온건개합파일까요? 온건개합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온건개합파 김홍집에 의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알겠어요? 여기 놔두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 봤어요 우리가. 텐진조약 기억나십니까? 텐진조약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주둔해 있는 청과 일본 군대를 동시에 나가라! 혹시 조선에 무슨 일이 있거든 동시에 들어오자! 이게 바로 텐조약이죠. 그래서 텐진조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자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가지고 무슨 전쟁이?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도 같은 기간 동안에. 정신없었겠죠 정말. 이 해는 정말 정신없었겠죠.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외국 군대가 어디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어디를 무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거 불쌍한 민족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민비가 불러들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 세 엄청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가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흐름을 놓쳐버리기 쉬워.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 위주로 먼저 흐름 위주로 가자. 청일전쟁에서 잠깐 봐요.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 여지껏 누가 이겼었죠? 이모블란 때도 청나라, 감시장 때도 청나라 우위를 차지했죠? 근데 청일전쟁에서 비로소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이 갈고 닦았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갈고 닦았어요. 어디서 뺏어다가 갈고 닦았겠어요? 조선에서 뺏어다가요. 조선 물자, 조선 쌀, 콩, 새가죽 다 강탈에다가 일본 놈들 공업화를 치르는데 다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순간 우리 조선은 어때요? 뜯기고 빨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지 빈 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농민이었어요. 이 농민의 피를 빨아서 일본이 뭐 했어요? 청일전쟁에서 이긴 셈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누가 승리했다고?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지명이죠, 지명. 시모노세키 조약. 욕하지 마세요. 됐어요? 누가 이겼다고? 이기면 뭐예요?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배상금 받아요. 이 새끼 괜히 전쟁 일어나지고 우리 엄청 개피 봤으니까 배상금 물어내가지고 청나라한테 왕창 독박 씌웁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 일본이 승리한 결과 청나라는 요동반도를 떼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일본한테. 머릿속에 요동반도 잡혀요? 요동반도 잡혀요? 네. 이게 무슨 반도? 산둥반도. 이게 무슨 반도? 요동반도. 요걸 떼어줬어요. 오케이? 청일전쟁 결과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넘겨줬습니다. 그죠? 요동반도뿐이 아니에요. 타이완까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이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조선은 언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죠? 1910년. 근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타이완이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조선도 뭐예요?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거 보세요. 태평양 일대를 일본이 완전히 다 싹쓸이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를 늘 넘봤던 누가요? 러시아가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겠죠? 아, 일본 쟤들이 언제 저렇게 컸어? 발목상대하게 컸네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놈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뺏고 타이완을 먹고 그 다음에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2억냥을 챙겼습니다. 배상금 2억냥. 자, 이렇게 일본이 완전히 떼돈을 벌게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러자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누가요?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근데 러시아 혼자 안 되겠으니까 프랑스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또 누구도 끌고 들어와요? 독일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묶어서 일본한테 간섭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많이 처먹었어. 뱉어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뺐을지 무지막지하게 전쟁에 이겼으면 됐지. 제 맞은 애들 불쌍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요?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삼국이 누구라고요? 러프독. 쉬워요. 쉬워. 누구라고요? 러프독. 알겠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함께 묶어서 누구한테? 일본한테 딴지를 겁니다.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 다른 건 몰라도 요동반도는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삼국 간섭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청나라가 은혜를 입었겠죠.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고마워 그래요. 가만히 보면 러시아가 옛날 청푸전쟁 터져가지고 청나라, 그러니까 그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이걸 중재해줬죠. 그리고 러시아가 어디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연해주를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이렇게
그 서양 세력이 중국에 개입했을 때 또는 일본이 이렇게 개입했을 때 청나라 편을 들어주고 이득을 챙긴 놈들. 여기 마찬가지야. 요동반도를 반환한 다음에 러시아 놈들은 여기에 위순 항구하고 따렌 항구를 빌리게 됐어요. 알겠죠? 위순과 따렌 항구를 빌리게 됐어요. 이렇게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합니다. 러프독 반환 압력이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정교, 그죠? 이때 무슨 세력? 친청 사대주의가 고조되고 있어. 이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민씨정부잖아요. 그래서 민씨는 오로지 누구만 믿고 있어요? 청나라만 믿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청나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던 청나라가 무너졌어요. 청일전쟁에서. 그죠? 그래서 민씨정부는 이거 뭐야 이거? 그동안 믿었던 미국이 중국한테 깨지네? 이거 발견한 거랑 마찬가지야. 오바마가 시진핑한테 무너지네? 그러면 지금 완전 우리는 개박살하는 거야 이제. 사드 한다고 미국 편을 들었다가 갑자기 미국이 중국한테 밀린다라는 일이 전개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이에요, 가정. 아직 그런 일 없었어요. 괜히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민씨 정부가 일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민비는 머리가 빨라요, 늦어요? 빠르다고 그랬잖아. 잽싸게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어요.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누가 됐어요? 러시아가 됐어요. 아직도 러시아 공사가 누구예요? 민비가 쫄딱 홀딱 넘어갔다는 베베르 공사예요. 말을 해보시죠. 누구라고요? 베베르 공사. 보기 힘든, 동양에서는 보기 힘든 그야말로 멋쟁이 미남 신사 매도 좋은 러시아 영화 봤어요? 한국 남자들 러시아 여자들 보면 뒤지고 환장하죠. 근데 한국 여자들 러시아 남자 봐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진짜 멋있어요. 전쟁과 평화 이런 그런 영화 봐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술 먹고 그러다가 술잔인데 뒤로 다 던져. 건배에 딱 하고 다 던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눈은 팍 하고 잘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러브데디 얼굴에다가 눈 째진 눈에다가 우리 광대뼈 툭 튀어나온 한국 남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생기는 그 놈이 아직도 베베르 공사가 있어서 해가지고 얘들한테 붙습니다. 자, 무슨 내각이? 친러 내각이 만들어졌어요. 일본과 붙으려고 하다가 일본보다 더 센 놈 러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민비가 누구한테 붙었다고? 러시아한테 붙었어요. 이것이 명성하고 민비의 명을 제쳐간 지옥문 열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칠러 내각이 구성되자 일본 봐봐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자, 이거 보세요. 청나라 요리에서 다 먹게 됐어요. 신났죠? 갑자기 반대 방해 식군이 와가지고 뺏겼어요. 이놈들은 너무 세가지고 얘들한테 화풀이 못해. 화풀이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명성황한테, 민비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1895년 낭인들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사변이에요? 을. 갑 다음에 무슨 년이에요? 이게 을이에요, 을. 갑오, 오 다음에 뭐죠? 진사 오미죠? 갑 다음에 뭐죠? 을이죠. 그래서 을미잖아요. 그러니까 을미 사변이 일어났어요. 명성황후가 시작한 거죠. 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 놈들은 가보개혁 때 하지 못한 마무리 개혁을 합니다. 무슨 개혁일까요? 을미개혁이죠. 가보내려 무슨 개혁? 가보개혁. 을미내려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이게 바로 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시행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단발령을 내리고, 기억나세요? 다 열었던 거예요. 엄마들이 열었던 거 그때도 다 있었어요. 지금 새로운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단발령이죠. 이 쌍놈 새끼들이 우리 국모를 죽이더니 우리 머리카락까지 자르라고 그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유교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라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발령에 대한 반발과 명성황후 시에 대한 반발,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슨 의병이 일어난다고? 을미의병이 일어난다. 잠깐. 이 을미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해야 지금 이거 하려고 미리 다 해놨었어요. 위정 척사운동을 했던 그들이에요. 연결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막 꼬이고 사람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사건들이 막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것만 가닥만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복잡 단안한 을미사변 명상후 시해와 을미개혁 단발령과 명상후 시해와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1895년 일입니다. 다시 내각이 무슨 내각이 되겠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일본입니다. 다시 친일 내각으로 돌아섰겠죠? 일본 놈들이 내각판을 다 짜놨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조 임금이 잠을 못 잡니다. 마누라가 일본 놈 칼에 죽었는데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칼날은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본인이죠. 고조 임금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밥을 못 먹었답니다. 언제 나한테 독약을 타서 음식을 줄지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 식품만 먹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주는 통조림 독약 못 넣잖아요. 계란, 커피, 캔커피.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좋아했다 보지 않아요? 고조 임금이. 커피 캔에 들어있는 것들은 독약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조 임금이 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고조 임금 곁에 있었던 유모 상궁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코미디도 맨날 잘 나오는 엄상궁. 그 엄상궁이 민비가 죽었을 때는 칙서동부터 쫓겨났었어요. 애를 낳았거든요. 고조 애를. 응? 그런데 엄상궁이 다시 컴백했어요. 민비가 죽고 나서. 고종을 돌봐주고 유모니까 애인이기도 하지만 유모니까 얼마나 그 지극했겠어요. 그래서 고조 임금을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고종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이 엄상궁의 계략에 의해서 베베르 공사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어디로 떠내냈어요? 고조 임금을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공관으로 임금님이 궁궐을 버리고 달아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파천이라고 해요. 파천. 오케이? 하늘을 깨뜨렸다. 이게 파천이 임금이 도망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간파천이죠. 1800 몇 년이겠어요? 96년에 임금이 도망갑니다. 이거 보세요. 갑자기 친일 내각은 붕괴되고 다시 무슨 내각으로? 러시아 중심으로 판이 짜여집니다. 무슨 내각? 친러 내각.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제 나라 궁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내각을 다 옮겨간 거예요. 무슨 내각이라고요? 친러 내각이 결성됐다. 알겠죠?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펄펄 뜁니다.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도요 우리 역사랑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러시아 푸틴이 이놈이 있잖아요. 이놈은 성질 들어가지고 중국은 뭐 경제 보복을 할까,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이렇게 시진핑은 우회적으로 말하면 돌려서 말해요. 근데 러시아는 야 우리 바로 미사일로 봐버릴 거야 하면서 미사일을 옮겼어요. 사드 배치는 그쪽에다 바로 대고 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어? 사드 있는 지역을 직접 타격하겠다 우리는 핵미사일로 라고요. 근데 고리니 뭐니 양산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핵발전소를 폭탄 터뜨려 본다고 생각하세요. 웃기는 일. 그래도 괜찮아. 사드를 배치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절망적인가요? 역사는 늘 사람 움직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다시 보겠어요. 아관파천으로 그 엄상궁이 이제 일본 놈들 감시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궁궐 밖에 빠져나가는 마차 하나 또 뭐 수레 하나 가마 하나 일일이 다 검사하는데 엄상궁이 맨날 일이 몇 번씩 해본 건 모의 실험을 해본 거. 자기가 딱 타가면서 뇌물 주고 문지기 수문장한테 또 엄상궁 마차 그 가마가 지나가면 또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 길들이니까 어때? 나중에 봐요 안 봐요? 아 엄상궁이 또 어디 또 술 처먹으러 가는가 보다 하고는 몇번 듣겠죠? 그 틈에 고조임금을 딱 끼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이 정동에 있었거든요. 덕수궁 바로 앞에. 그쪽으로 빼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제일 높았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빼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공산으로 고종임금이 도망갔습니다. 7러 내각이 구성됐죠. 자, 이거 보세요. 고음은, 그러니까 제주는 고음이 넘어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먹을 것 많다고 다 뺏었다고 좋아했는데 러시아가 나타나서 방해했죠. 또 일본이 다시 그걸 뒤집으려고 했는데 또 누가요? 러시아가 또다시 뒤집어서. 그래서 이렇게 7러 내각이 1895년 삼국간섭으로, 또 1896년 아간파천으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러시아랑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때가 두 차례나 있었다. 7년 됐죠? 러시아. 자,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임금이 도망가는 순간 누구 입김이 강화됐다고요? 러시아 입김이 세졌죠. 그래서 모든 내각 대신들이 전부 다 러시아 친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이 아간파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러시아를 위시한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저희들이 전하 신병을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대가를 주셔야죠 하면서 고종이 옆구리를 찌르겠죠? 고종이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져. 왜 빠를까요? 민비한테 훈련을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만 받겠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 고종임금이. 고집도 엄청 세다고 그러죠? 고집 세서 을사조약 당시에 도장 안 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종임금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러시아 놈들이 제일 많은 이권을 가져갑니다. 특히 러시아는 압록강 유역의 산림체벌권, 도만강 일대의 나무를 배가는 산림체벌권, 그리고 울릉도 산림체벌권을 가져가요. 알겠죠? 그리고 금강채굴권, 한러은행 또는 여러 가지 항구 조차권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가져갑니다. 자, 러시아가 이권을 가져가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까요? 응? 불평등조약이죠. 불평등조약 가운데 아주 더러운 불평등조약, 가장 나쁜 불평등조약을 맺은 놈이 누구라고요? 미국이라고 했죠. 그 미국이 맺은 조약 가운데 제일 나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너희들이 맺은 조약 가운데 제일 특혜가 많은 것은 나한테는 무조건 줘야 돼 라고 누가요? 미국이 해놨어요. 미국만 해놨겠어요? 딴 나라 놈들도 우리도 해가지고 이놈저놈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는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도 줘야 돼? 미국한테,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독일한테, 일본한테 이렇게 다 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뭐냐? 아간파천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더라. 인과관계. 잘 물어보겠죠?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더라. 우리나라 이권을 열강 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밥상을 지금 러시아한테 차려주니까 거기다가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겠냐면서 뭐예요?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런 놈들이 다 달라들어 다 처먹어요. 우리나라를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고종임금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당신은 국민 주권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그 당시는 군주 주권론입니다.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외국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도적질해가는 놈들의 도적질을 막기는커녕 도적질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고 너 못 받았어. 되게 섭섭하겠네. 알았어. 너도 챙겨줄게. 아이고 너도 못 받았다고 알았어. 이렇게 공평하게 이권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군주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죠. 이게 뭐야? 아니 이 강, 내가 농사짓고 있는 이 땅, 이 들, 산하를 지 마음대로 외국한테 준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이 임금 땅이 아니고 내 땅이잖아.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면서 비로소 이렇게 수탈당하면서 비로소 민중들이 등장한 겁니다. 잠깐 보세요. 이때 등장한 민족은 누구였어요? 농민이었어요. 빼앗기고 수탈당하던 농민들이 드디어 자기가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덤벼들었지만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개박살났어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서 거의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열강 이권 집단 이후에 이제는 누가 등장하느냐? 다른 민중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답니다. 알겠어요? 누가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누가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그저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구성해서 이 독립협회에서 열강 이권 침탈을 규탄해요. 그래서 민중이 여기는 뭐냐, 주로 도시의 시민, 상공업자들이죠. 또 학생들, 또 개학파 지식인들, 주로 이렇게 부녀자들까지 참여돼요. 부녀자들.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만들었다? 독립협회. 선생님, 그럼 독립협회는 농민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농민은 지금 아파요. 이거 하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아파요. 그 아픈 농민이 누구랑 손잡고 있느냐? 의병 일으켰던 누구랑 손잡아요? 유생과 손잡아요. 유생은 의병장이 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실패한 농민들은 뭐예요? 의병이 돼서 이들이 손잡고 무슨 의병으로? 나중에 을사의병으로, 또 나중에 무슨 의병으로? 정미의병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분리수가 돼요. 농민들은 무기 들고 직접 누구랑 싸우고 있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있고, 지식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열강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군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돼, 우리도 입헌 군족으로 가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긴 1910년 이후에 이들이 뭐가 되느냐? 독립군이 됩니다. 알았어요?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친일파가 됩니다. 알겠죠? 일부는 여기에 합류해요. 일부는 빠져나옵니다. 그 일부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거의 개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친일파.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맥락이 흐름입니다. 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좀만. 자, 아간파천 이후에 이거 보세요. 맨날 민중들이 이제 떠듭니다. 서울에서 뭘 열었어요? 만민이 모여서 만민 공동회를 열었죠. 나중에는 관료까지 참여해서 무슨 공동회라고? 관민공동회라고 했죠. 백정들까지 참여해서, 백정들까지, 서울에 있는 백정들까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임금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러시아 공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모든 이권을 다 팔아넘기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규탄대회를 맨날 열었어요. 고조임금이 러시아 공산을 보니까 막 하얗게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하얀색 입었거든요. 그죠? 치마 저고리 뭐 전부 다 하얀색이니까 까맣게 모인 게 아니라 하얗게 모였어요. 쟤들 뭐하냐? 왜 저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쟤들이 지금 항공합니다만 군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뭐예요? 응? 최초의 뭐예요? 데모가 바른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데모 뒤에 뭘 붙여야 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쓰죠? 아니, 스페링을 불러주세요. 지배죠, 지배. 크라시가 지배예요. 데모는 민중이에요. 민중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이 전 지게 바로 뭐죠? 민주주의죠.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링컨이잖아요. 그죠? 그 링컨이 말한 이 데모크라시의 그 데모스가 민중이에요. 드디어 민중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어요. 그죠? 그 장면을 고정이 봤어요. 뭐야? 백성들이 날들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백성들 압박에 못 이겨서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기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컴백했죠? 어디로 갔어요? 경복궁을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경궁으로 갔어요. 덕수궁이죠, 덕수궁. 그래서 황고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897년 그리고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고요?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그리고 드디어 개혁을 단행했다. 우리도 근대화를 하자라고 일부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 광무개혁 가운데 개혁다운 개혁은 경제적인 개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혁이 아닙니다. 거꾸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어요? 황제를 위한 개혁이에요. 자기 대한제국 황제가 됐죠. 그죠?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고주의적 또는 보수 반동적 개혁이다라고. 역사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역사가 수레바퀴가 뒤로 굴러가는, 이걸 뭐라고 해요? 수구, 꼴통, 보수, 반동 이렇게 하잖아요. 보수 반동적 그런 개혁을 단행했어요. 광무개혁이에요. 그러나 광무개혁 가운데 한 가지 괜찮은 게 있었다. 그건 바로 뭐냐? 지계를 발굴해요. 들어보셨죠? 어머니들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지계. 지계 알죠? 지계는 뭐냐면 토지 문서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줬다는 것은 각 개인의 뭘 인정해준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준 거예요. 사유재산과 자유경제 이 두 가지야말로 자본주의를 끌고 가는 수레바퀴라고 그랬죠. 그 중에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준 거랑 마찬가지. 국가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부동산 등기하게 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역사가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거꾸로 가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단행했지만 바람직한 개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광무개혁 대한제국 황제, 고종황제가 그동안 활동해온 독립협회를 탄압했죠. 독립협회는 민중들의 편이었지만 황제의 편을 든 협회가 뭐가 있었어요? 한국협회요. 쉬워요, 어려요? 아주 쉬워요. 한국협회. 이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했어요. 독립협회를 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는 흘러갑니다. 별로 큰 사건이 없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를 보세요. 삼국간섭으로 아간파천으로 계속 누가 물먹었어요? 일본이 물먹었죠? 누가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했어요? 러시아죠. 근데 또 그 사이에 일본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갈고 닦았어요. 누구를 핏바라서요? 우리.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공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군비를 확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를 물먹었던 누구? 러시아를 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이에요. 잠깐 이때 러시아는 군대를 당하지 말고 천천히. 그렇지. 군대를 어디다 두고 있었냐면 아까 여기서 반환해주고 빼앗은 군대가 리순과 다른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이 러시아 군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계속 이어져 갑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 그러므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일본이 이길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사는 가라앉고 있었어요. 점점 뭘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반식민지에서 온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1910년 완전히 우리의 국권을 강탈당하게 됐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죠?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그죠? 1905년 무슨 조약? 을사조약. 그죠? 그 다음에 1907년에 무슨 조약? 정미칠조약.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무슨 의병이 일어나요?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정미칠조약 또 군대 예산, 그죠? 고종임금을 강제로 퇴위시켰죠. 고종퇴위. 여기에 반발해서 무슨 의병이 일어나요?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1910년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고 무슨 시대로 돌입한다고? 일제식민시대로 돌입해요. 아시겠죠?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시간 정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사건 정리는 어디서 멈춰 있어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동부터 다시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 했어요?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인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역사 맥락, 흐름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책 봐도 잘 안 나와요. 이 순서대로 잘 해주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놓은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정리해놓은 것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또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시험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까지 나오고 일제시대가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가 조금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